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CEO를 위한 올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강을 맡은 도사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저는 벤처기업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경험한 정부 R&D, 정부 지원 사업, 정책자금,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15건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시장에 뛰어들어서 한 80여 건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심사평가위원도 거의 한 76회 가까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필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주제 1, 2, 3로 되어 있지만 정부 지원 개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업들이 제조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만 테두리에 모아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업들한테 심사평가, 선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세 꼭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장표, 정부 지원 사업 전체 구성도입니다. 이 구성도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의 모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빨갛게 이렇게 언더라인 했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정책 자금, 중진공, 신보, 기보의 어떤 융자를 빌려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나중에는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 이외의 모든 거는 전부 다 R&D 아니면 보조금, 지원금,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오늘 이 장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하게 테크노파크,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 서울이면 서울 SBA, 이런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들도 각 지방자치단체 하나마다 항상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테마 구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곡선은 아마 CEO로서 보는 이 장표는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S자 곡선, 기업이 생장 염장이라고, 처음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그 다음에 멸하는 이런 어떤 S자 곡선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런 테마 구성도를 만들었습니다. S자의 하단 부분은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이 성장하는데 초기 단계, 중기 단계, 그 다음에 엑시트 단계. 이 엑시트 단계는 M&A도 될 수도 있고 IPO도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망하는, 어떻게 하면 폐업하는 이런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상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위, S자 상위에 있는 것은 초기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 할 수 있는 부분, R&D 부분,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부분, 바우처 부분,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제도, 초기 기업, 중기 기업, 그 다음에 말기 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D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정부 지원 사업 바로 밑에 창업성장 R&D 있습니다. 디딤돌. 아마 올해 4월달과 6월달에 공고 예정입니다. 매년 1월달하고 4월달, 7월달에 했는데 올해는 2번으로 했는데 1월달부터 3월달이 아니고 4월달, 6월달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작년에는 1억 2천이었지만 올해는 1년 반, 1.5년 동안에 2억을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7년 미만 기업, 매출액이 20억 이하의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술혁신, 기술개발, 요거는 매출액이 20억 이상 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신청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한 건당 36억까지. 그동안에 20억이 가장 컸는데 36, 1년에 12억씩 3년 36억입니다. 굉장히 큰 기술개발 자금이 기술혁신, 기술개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을 지원해 주거나 기술을 확장하거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는 구매조건부 과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하단 부분에는 우리가 1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 6월 달에 보통 공고되는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그 다음에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이런 바우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작년에 처음 생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이 또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서의 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수출을 또 하고, 그래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정책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기업을 위한 창업진흥원, 그 다음에 R&D를 지원해주는 기정원, 이런 어떤 세 개의 기관이 정책 자금과 무상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중진공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제조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까지도 이쪽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R&D를 관장하는 기정원, 기술정보진흥원에서 1년 동안에 나타나는 공고한 현황 자체를 요 장표로 모든 게 나타나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표시가 기술혁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디딤돌은 한 번도 R&D를 신청하지 않았던 기업들만 신청하는데 이게 4월달, 6월달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예년에는 보통 800억에서 900억, 1000억 가까이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작년부터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대신 이 자금들이 전부 다 시장 확대, 기술 혁신, 규모가 있는 기업들한테,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한테 도움을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 대신 팁스라고 있죠. 창업성장. 요 팁스 자금이 예년에 비해서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한테 예산을 많이 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 이게 매출액 20억이 넘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성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왼 좌측에 자유와 품목과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약칭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유과제는 모든 우리 회사의 아이템을 가지고 아무거나 신청이 가능한 프리한 아이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품목은 뭐냐? 품목은 특정하게 2차전지 R&D, 그러면 2차전지하고 연관된 R&D만 신청이 가능해요. 아니면 국가 전략산업의 12대 전략산업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12대 전략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인공지능, 이런 쪽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테마. 자, 그럼 지정과제는 뭐냐 하면, R&D, 무엇을 위한 어떠한 용도의 어떤 기술 스펙을 개발하라는 아이템이 정확하게 과제 제목이 나옵니다. 과제 제목이 나온과 동시에 A4 한 장에 이 지정과제의 기술을 왜 개발해야 되는지 목적, 그 다음에 기술의 정확한 세부 스펙, 이걸 개발했을 때 어떠한 국가적인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게 한 페이지, A4에 한 페이지 가득 나옵니다. 이게 지정과제입니다. 지정과제는 1년 전에 이미 기업이든 대학교 교수님이든 전문가가 그 과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과제가 예산이 크고, 과제당, 그 다음에 품목, 그 다음에 자유과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유과제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개의 과제당 금액 자체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품목이 크고, 지정과제는 굉장히 큽니다. 지정과제는 보통 1년 과제, 2년 과제, 5년 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억짜리도 지정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혁신에 대한 세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보다도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과제, 그 다음에 경쟁형, 전략형, 함께 달리기, 이어달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4년 동안에 20억, 1년에 5억씩 지원해주는 수출 지향형 과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 확대형. 이게 예산이 기술혁신, 기술개발 중에 가장 큽니다. 700억이 넘는데, 여기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한테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지원금, R&D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년에 12억, 3년 동안에 36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벤처캐피탈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것 또한 보증기관에서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이 가장 융자를 100억, 1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퍼스트 펭귄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빨간 언더라인 박스로 되어 있는 전략형, 이거는 글로벌 수출이 가능하거나 해외에 있는 글로벌 큰 기업들과 컨소시엄으로 연구개발하는, 이것 또한 5억씩 15억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혁신 세 번째, 시장 확대역 중에서 인증과 실증 달성형, 다시 말해서 해외로 하기는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FDA 승인 받는데 중소기업들 1억 가까이 컨설팅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R&D를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도 하고 해외 인증을 달성하는 걸 하나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매출액이 20억 넘어야지 신청이 가능한 6억 가까이 되는 기술 개발 자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대응형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원래는 이제 화장품도 K-뷰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부분이 연구개발 많다가 한 4, 5년 가까이 화장품 부분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가 최근부터 다시 화장품 부분도 연구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 어떻게 보면 매출액 20억 넘고 어떻게 보면 자유과제, 프리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유망 기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R&D 지원. 그 다음에 융자 연계도 원래 이제 처음 생겼는데 R&D를 지원받고 융자도 지원받고 같이 기술 신부로부터 연계돼 가지고 기보가 신청한 추천한 기업은 매출액 20억 이상 된 기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1년에 2억 5천씩 5억 가까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부장도 있지만 구조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진공에서 구조혁신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진공에서요. 만약에 사업을 전환한다거나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걸 통해 가지고 중진공의 융자를 아니면 통과가 됐거나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R&D를 구조혁신을 승인받은 기업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딤돌은 창업성장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신규 부분이 1,150억 가까이 되네요. 7년 미만 이하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창업도약 중에 여성 참여 활성화라고, 이건 여성 CEO,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여성 연구원 참여 기업이 한 50% 정도 되는 연구원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CEO가 여성이었을 때만 가능했는데 많은 문호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도약 이런 것도 있고, 팁스. 팁스 부분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팁스에 선정된 기업들은 1년에 1억씩부터 해가 5억 두 번씩 해가지고 거의 11억 가까이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에 들어간 기업들은 선정과 동시에 입주, 그 다음에 법률, 세무, R&D, 정책 자금, 재무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스포트 멘토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만 선별하시면 되고, 만약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센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만나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업진흥원입니다. 이건 스타트업 지원해 주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비중보다 기술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사업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이건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업 준비하는 기업들, 초기 기업들 3년 이내, 3년에서 7년 이내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500억 가까이 되거나 500억이 넘거나 1,000억 넘는 지원금들이 구성되어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가장 창진원에서 규모가 굵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돼 가지고 마감이 됐거나 접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초격차는 2월 달에 공고가 됐고요. 1월 달에 공고됐고, 창업도약 패키지는 지금 아마 공고가 돼 가지고 접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가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나 모든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경쟁률이 보통 10대 1, 20대 1의 경쟁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국가 여러분들이 냈던 세금을 모은 이 세원을 갖고 줄 것이냐. 심사평가를 가면 가장 좋은 거는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 기술성. 기술성은 아이템이 좋아야 되겠죠. 만약에 기계를 해당되는 아이템이면 기계를 전공을 한 교수와 기계산업 쪽의 CEO나 CTO가 심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하고 관련된 아이템을 딱 보면 이 아이템이 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의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판단이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이. 아이템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사업성입니다. 과연 이 아이템이 사업 비즈니스 확장이 있을 것인지, 수출이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 이 회사가 과연 이 아이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과제 책임자, 연구 참여하는 연구 인력들의 맨파워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조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의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제조기업들은 혁신 바우처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바우처 요새 이슈되고 있죠? 자, 그럼 스마트 팩토리 할 수 있겠죠. 제조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정 개선이 이제 최근에는 없는데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그 유사합니다. 자,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시제품 혁신 이거 지원해주는 거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방금 전에 이야기 다 했죠? 구조혁신 지원 사업 융자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안전동행 지원 사업이라고도 있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이라고. 그 다음에 제조 공장의 위험을 줄여주는 고위험 개선 사업. 예전에는 클린 사업장이라고 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제조업에만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CEO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력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 노동자들 못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최근에는 E9에서 이공계 자연계를 졸업한 인력들을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7 전문 인력들을 지원해주고 또 있습니다. 자, 안전동행 고위험, 공장의 위험한 오래된 노후 장비들을 지원해주는데 1억 가까이 지원을 해줍니다. 단지 1억을 지원해주면 우리 회사에서도 1억을 부담해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처럼 50대 50입니다. 그럼 바우처에서는 5천만 원의 바우처, 핵심 바우처를 받아서, 아니면 중대재해 바우처, 아니면 융복합 컨설팅 바우처, 이 바우처를 선정이 되면 컨설팅 쪽에 1,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지원 6개에서 시제품에 3천만 원의 금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 디자인을 1,500만 원, 아니면 우리 회사에 홍보를 하겠다, 마케팅, SNS 광고를 하겠다,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 바우처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비중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많아야 됩니다. 상품 매출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채 비율 300% 이하. 기업 인정을 15점까지 15개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특허를 포함해서 ISO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심사평가 기준에는 필요성, 이 회사에 과연 중대재해 바우처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 혁신 바우처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것을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어떤 사업계획서 내용, 그 다음에 아이템 자체가 혁신성이 있고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심사평가 항목입니다. 자, 이게 작년에 23년 11월 달에 접수된 그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24년 연초에 경쟁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8대 1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아마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공장을 이제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많이 했지만은 또 각기 대기업들 대중소 상생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50대 50입니다. 1억을 지원해주면 1억을 회사가 부담해야 돼요. 2억을 지원해주면 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4억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조업 지원 사업의 로드맵입니다. 혁신 바우처 할 수 있겠죠? 스마트 팩토리 할 수 있겠죠? 산업안전 동행 가능하겠죠? E7 비자, 병역 특례. 자, 핵심 바우처 5천만 원을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3년 가능하죠. 스마트 팩토리 2억에서 6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산업안전 동행 1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 이거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죠? 연구개발, 어려운 연구개발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CEO 심사평가입니다.
정부 지원사업 심사평가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9개 중에서도 왜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꼭 개발해야 되는 이유, 명분, 이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개발할지 명확하게. 세 번째, 그 구체적인 개발 플로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맨파워가 우수한 인력들이 우수한 경험을 갖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국가의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원받아서 우리 개발하려고 하는 마케팅의 타켓, 마켓플레이스, 경쟁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거, 마케팅 판매 전략, 수출 전략, 해외 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은 대표 아니면 과제 책임자가 이 과제를 꼭 해야 되는 한 간절한 마음, 요 사업 의지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업계획서, 파워포인트 발표할 발표 자료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R&D를 전체적인 이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술혁신, 창업성장.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심사평가하는 기준, 기술성, 사업성, 이런 부분. 요걸 다 합쳐가지고 오늘 여러분 20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